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나라의 해군기지, 공군기지, 심지어 국정원까지 촬영하다가 또 체포됐어요. 오늘 이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오늘 오전 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하던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는데 나이는 40대라고 합니다. 40대.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나라에 간첩법이 있는데 북한과 관련되는 것만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미국, 러시아 이 등등 이 사람들이 어떤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적성국가를 북한으로만 한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이자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사람은 이 40대 중국인 남자 서초구 내곡동 주변의 사적인 제194호인 헌인릉이라는 옛날 그 왕가의 무덤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를 이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의 국정원 건물까지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체포가 됐는데 현재까지 대공 혐의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그건 밝혀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드론을 띄워서 우리나라의 해군기지, 공군기지, 국정원, 어떤 그런 사례들이 최근 꽤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이게 7월 달이죠. 지난 7월 달인데 지난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그때 발발이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5.6도 앞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해작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의 모든 작전이 5.6도 바로 앞에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 해작사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해작사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미군의 항공모함이 입항해서 정박했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5일 날 와서 이렇게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복수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항공모함도 촬영했고 해군 작전사령부 건물도 촬영을 했어요. 잡혔죠. 3명입니다. 지금 이 3명이 누군지 경찰하고 국가정보원이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사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부산의 민영방송인 KNN이라는 곳에서 보도한 걸 보면 이 KNN에서 이 보도한 것은 8월 달입니다. 8월 달 보도한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3명 모두 부산의 한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이다. 부산의 국립대라고 하면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이 4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다니는 유학생들이다. 모두 국적은 중국입니다. 3사람의 소속된 학과는 모두 다르다고 하는데 30대가 2명, 40대가 1명입니다. 실제 드론으로 촬영한 사람은 40대 A씨라는 중국 사람입니다. A씨가 좀 수상합니다. 9년 전 같은 대학에 유학생으로 왔다고 하는데 이후 쭉 부산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의 한 기업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다시 부산의 국립대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고 해요. 40대 같으면 석사를 할 리는 없고 박사를 하러 와야 되는데 중국인 출신으로 40대에 대한민국의 부산의 국립대에서 박사 과정을 한다. 하고 나면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될 텐데 본국인 중국에 돌아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수상하죠. 예, 수상해요. 또 그때 이제 루즈벨트함이라는 대형 항모가 들어왔는데 이게 핵 항모죠.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거기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남구 용호동 뒷산이 있습니다. 해작사 바로 뒷산. 거기 위에서 드론을 띄우면은 이 해작사 건물과 항공모함을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죠. 그러다가 덜미를 잡힌 거죠. 그래서 이 3명은 6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23일에도 드론으로 불법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거의 간첩이 아닌가 의심할 만하다는 거예요. 미국 조선소에서도, 이 조선소는 미국은 그 일반 조선소에서 컨테이너 선박이나 뭐 이런 거 잘 안 만듭니다. 주로 해군 함정을 만들죠. 이 미국 해군 조선소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 유학생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왜? 미국은 간첩법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 북한만 제한적으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다 적용하죠. 중국인 유학생 26살 스펑윤이라는 자가 간첩법 등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받았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농업공학 전공 대학원생 스펑윈은 2024년 올해 1월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상공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이게 마치 여기 이 조선소는 미 해군 군함, 그리고 현재 군함이 건조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20대 중반의 중국인 유학생이 드론을 띄웠는데 그날은 마침 기상이 안 좋아서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가 이 드론이 나무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소 인근 나무에 걸리자 스펑위는 주변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주민이 당신 어디에서 왔냐? 이러니까 중국에서 왔다는 대답을 듣고 주민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상이 좋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 왜 드론을 날렸을까요? 드론이란 거는 원래 화창한 날씨에 딱 띄워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왜 기상이 안 좋은 날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했을까? 수사당국이 이 스펑윈에게 왜 악천후에 드론을 날렸느냐 묻자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스펑윈에게 드론을 내리고 싶으면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하라 했는데, 스펑윈은 소방서로 가는 대신 렌트카를 이용해서 노퍽 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기차편으로 갈아타고 워싱턴 DC로 이동한 뒤에 다음날 항공편으로 또 캘리포니아로 갔대요. 또 캘리포니아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행 편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미국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이 남겨진 드론은 인근 주택의 잔디밭에 떨어졌는데 다음날 해군 범죄수사국 요원들이 이를 해수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12대 이상으로 구성된 정체불명의 드론 편대가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해요. 수상하죠? 아주 수상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수상한 거, 지금 이건 한경 비즈니스 보도인데요. 중국 차도 요즘 싸고 좋은데 누가 현대차 사나? 삼성전자 폴드폰보다 화웨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악성 댓글을 다는 자들을 추적해보니 다 중국인 계정이라는 거예요.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팀이 한중 경쟁 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를 냈는데, 2003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그동안 네이버, 유튜브 등의 한국과 중국의 산업 관련 국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는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 77개가 있는데 이들이 점조직으로 활용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국내 산업 기사에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해요. 댓글이 2,698개. 이들의 수법은 일단 겁주기. 요즘 중국 차도 싸고 좋은데 왜 현기차라면 한답니다. 현대 기아차 누가 사냐. 그리고 흉기차 긴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정치와 성별, 지역을 갈라치게 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의 영향을 떨어뜨리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속국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댓글도 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스위스 산골 호텔을 뭐 수십억 주고 사들인 중국인 부부가 하고 자녀가 있었는데, 마침 그 호텔 뒤편에 미국의 스텔스기 F-35가 스위스 군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미국
정보 당국이 저 호텔 주인이 수상하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스위스 군 당국이 뭐 별 신경 안 쓰다가 결국 그 호텔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아직 대한민국 국회는 간첩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요. 간첩법은 북한과 관련된 내용만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 또는 뭐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서 간첩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간첩법의 범위를 폭넓게 넓히는 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뭐 하고 있나요? 잠자고 있나요? 민주당과 조국당, 거대 야당의 뻘짓으로 이런 중요한 국가 안보, 국가 외교, 통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안 개정도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